안녕하세요. 미주시롱 대학의 미준입니다. 4월 22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이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요일, 금요일 연이어서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잖아요.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를 둘러싼 환경이 좀 좋지가 않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고 있고요. 또 장기간 미국 증시가 달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조정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은 근심스러운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런 예감이 또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주가가 좀 많이 빠지면서 일단 S&P 500 차트를 보시면 금요일날 0.88% 급락을 했고요. 이제 일주일 동안 S&P 500은 마이너스 3.54% 그리고 한 달 동안은 5.1% 빠졌습니다. 우리가 주로 투자하고 있는 기술주가 모여있는 나스닥을 보시면요. 금요일날 2% 이상 급락을 했고요. 일주일 동안 마이너스 6.11% 그리고 한 달 동안은 이제 거의 7%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좀 걱정되는 부분은요. 아직은 사실 조정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S&P 500 기준으로 이제 5% 정도 빠졌을 뿐인데 벌써부터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개인적으로는 좀 근심이 쌓여갑니다. 우리가 보통 조정이라고 부르는 장은 10% 이상 빠져야 그게 조정이거든요. S&P 5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직까지는 조정에 들어가려면 한 반 정도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좀 지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조정이 찾아오면 평균적으로 한 13%에서 14% 정도 빠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빠진 것보다 3배는 더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끔찍한 말씀을 미리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번 주에는 정말 중요한 이벤트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메가테크 기업들의 어닝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4가지의 경제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이벤트가 많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요.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는 호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섣불리 주식이 추가적으로 폭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현재 모멘텀이 굉장히 좋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걱정이 늘어나고 있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4월 22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방송에서는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조언을 여러분들께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현금 비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포스팅은요, 제가 미준 올인원 멤버분들을 위해서 4월 15일 날 보내드린 컨텐츠입니다. 일주일 전이죠. 그때 제가 두 종목을 매도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렸습니다. 크리스퍼 테라피틱스 그리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주식을 부분적으로 매도하면서 보유량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실망스러운 3월 CPI 보고서 내용 그리고 지정학적인 위기감을 감안할 때 현금 보유 비중을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인 최소 10%에서 20%로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반년 동안 조정장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악재가 겹치면서 시장이 10% 정도 하락하면서 저가 매수의 기회를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퍼 테라피틱스 그리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를 선택한 이유는 크리스퍼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주가의 상승을 위한 단기적인 호재, 카탈리스트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슈퍼 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많이 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절대 매도, 매수 추천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라고 일주일 전에 제가 이런 포스팅을 멤버분들께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모멘텀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투자 종목을 선택할 때 3가지 정도의 단계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된다. 일단 첫 번째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의 스토리라고 말씀드렸죠. 그 기업이 들어가 있는 시장의 규모라든지 잠재력 그리고 경제적 해자를 체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수치적 분석을 통한 펀드멘탈의 파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멘텀이 중요하다. 특히 모멘텀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10종목에서 20종목 가지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고요. 계속해서 모멘텀이 좋은 종목으로 투자 자금을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아니면 현금으로 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멘텀이 떨어진 종목은 위험하다. 이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모멘텀이 가장 좋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따라서 모멘텀에 집중하는 투자가 얼마나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는지를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요. 바로 현금 비중의 중요성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포트폴리오의 한 20% 정도는 현금으로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현금에 우리가 퍼센티지를 정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러면 1억 원에서 20%는 2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제 2천만 원 정도를 우리가 현금으로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랠리를 거듭하면서 한 100% 올라갔어요. 그래서 투자 자금이 1억밖에 없었는데 이게 2억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2억의 20%는 4천만 원이잖아요.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룰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2천만 원을 더 현금으로 확보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요,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모멘텀이 가장 떨어져 있는 종목을 2천만 원 정도 정리를 하면서 현금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겠죠. 따라서 현금 비중을 맞추게 되면요, 주식시장이 떨어졌을 때는 현금을 두둑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고요. 또 주식시장이 랠리를 펼치면서 올라가게 되면 계속해서 조금씩 매도하면서 안전장치를 가질 수 있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저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금으로 20% 이상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면서 불안감이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현금 비중을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맵집이라 그러죠, 우리가 보통. 주식시장이 떨어졌을 때 나는 어느 정도까지는 견뎌낼 수 있는지 본인만의 맵집을 좀 생각하셔서, 어떤 사람들은 10%만 가지고 있어도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한 30%에서 40%, 심하게는 50%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안심이 되는 그런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20%만 가지고 있으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본인의 투자 성향 그리고 본인의 맵집을 평가하시면서 현금의 비중을 결정하셔라, 이렇게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두 번째 투자 조언은요, 펀더멘탈에 관련된 것입니다. 일단은 소중한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댓글 하나를 읽어드릴 텐데요. 이번 댓글은 이유진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미국 주식으로 은퇴자금 날리기가 되기 직전입니다. 꼭대기에서 제대로 상투 잡혔네요. 다른 종목은 다 장기 투자로 기다려도 괜찮은데 바보처럼 최고점에서 SMCI가 밈 주식처럼 되어버려 어제 20%나 빠져서 결국 반토막이네요. 이런 패닉장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저도 손절하고 다른 곳에 투자해야 하는지, 이 주식도 존버해야 되는지 정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실적이 좋게 나온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모멘텀이 걱정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조금 안타까운데요. 마음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제가 펀드멘탈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일단 투자 종목을 선택할 때 이미 세 가지의 조건을 만족하는 이런 종목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일단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시장이라든지 성장 잠재력을 체크를 하고 어떤 종목이 좋은지 여기를 반영해서 투자 종목을 구성해 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수치적 분석을 통해서 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펀드멘탈을 다 체크해서 괜찮은 종목만 포트에 넣어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많은 종목들 중에서 지금 현재 가장 좋은 모멘텀을 가진 종목에 조금씩 비중을 늘려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3단계를 가지고 포트를 구성해 놨다면요, 이제는 두 번째 기준, 즉 펀드멘탈이 그 힘을 발휘할 차례입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그냥 모멘텀이 좋은 이유로 주식을 매수했다면 이렇게 하락장이 왔을 때 패닉이 오는 것이 당연하죠. 왜냐하면 어떠한 근거가 없잖아요. 투자에 대한 근거가 없게 되면요, 모멘텀이 떨어지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10개에서 20개 정도의 종목은요, 모두 굉장히 좋은 성장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또한 경제적 해자도 가지고 있고, 또 수치적 분석을 통해서 분석해 봤을 때 굉장히 건전한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대부분이잖아요. 따라서 많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 얘기가 뭔지 잠깐 보여드리면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밈 주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성장의 잠재력, 두 번째 펀더멘탈 모두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정을 했던 거거든요.
거거든요. 잠깐 보여드리면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레이팅을 살펴보시면요. 지금 현재 SMCI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퀀투 레이팅은 스트롱 바입니다. 5점 만점에 무려 4.99를 받고 있거든요. 밸류에이션은 C, 그로스, 성장률은 A+, 프로피타빌리티, 수익성은 B고요. 모멘텀은 A+, 리비전은 A+입니다. 자, 이거를 조금 풀어서 보여드리면요. 일단 어닝 탭을 클릭하시면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나오는데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리비전 그레이드가 A+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난 3개월 동안, 90일 동안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어닝 전망은요. 총 10번이 수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요. 10명의 애널리스트가 이 어닝에 대한 전망치를 수정했지만 그 중에서 10번 다 상향 조정된 거고요. 지금 현재 지난 3개월 동안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 대한 어닝 전망을 하향 조정한 애널리스트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얘기는요. 최근에 3개월 동안도 계속해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 대한 어닝의 전망은 상향 조정됐다. 점점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밸류에이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PER을 보시면요. 포워드로 보시면 즉 향후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 PE 레이시오는 35.27입니다. 따라서 과거 5년 평균이 16배였기 때문에 현재는 굉장히 비싼 주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PEG입니다. PEG 레이시오를 보시면 0.65까지 떨어져 있죠. PEG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PER을 성장률로 나눈 겁니다. 그 얘기는요. PER은 35배인데 성장률은 35%를 넘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성장률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결론을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장률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SMCI의 레비뉴 성장률 지난 1년 동안 39.2% 매출이 성장을 했고요. 다가오는 1년 동안은 더 좋습니다. 58.8% 성장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어닝도 마찬가지죠. 밑으로 내려와서 EPS, 어닝 퍼 시어의 성장률을 보시면요. 과거 1년 동안 순이익이 21% 성장을 했고요. 다가오는 1년 동안은 무려 76.25%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중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다가오는 3년에서 5년 동안 EPS는 계속해서 50% 정도 평균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바로 SMCI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SMCI라는 종목을 포트에 넣어놓은 이유는요. 모멘텀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과거 1년 동안 뭐 10배 오른 주식이라서 넣어놓은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 스토리 그리고 펀더멘탈을 분석해 봤더니 굉장히 좋은 주식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준 탑 13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최근에 모멘텀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반등이 될지 반등에 실패할지는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다 보면 올라갈 수 있는 저력이 있는 기업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자, 엔비디아를 지금 제가 1999년부터 쭉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주가가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한 다음에 뚝 떨어지죠. 이렇게 뚝 떨어질 때 여러분들 아마 후회하실 겁니다. 이때 팔았어야 되는데 팔지 못하고 지금 계속 들고 있다가 뚝 떨어졌네. 다시 본전으로 떨어졌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런 과정은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여기도 뚝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계속해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를 반복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주식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환호성을 지르다가 후회했다가 환호성을 지르다가 후회했다가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뭐냐면 엔비디아 주식은요.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면서 지난 6개월 동안 80.9% 상승을 했고요. 지난 1년 동안은 172%, 지난 5년 동안은 1517%, 그리고 10년 동안은요. 무려 16,173% 상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조금만 멀리 본다면 우리가 이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펀더멘탈 그리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요. 모멘텀이 잠깐 무너졌다고 해서 그 주식을 정리할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하고 리서치를 하면서 투자를 진행하는 거죠.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다시 한번 분석해보고 내가 제대로 된 종목을 가지고 있나 이렇게 체크를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유진님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월요일 방송입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의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의 맵을 보시면요. 지금 나와 있는 화면은 금요일 하루 동안의 동향인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은 지난주 금요일 날은 분명히 주식이 많이 떨어졌죠. S&P 500은 0.8% 이상 급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2%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S&P 500의 맵은요. 오히려 푸른색이 더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따라서 지난주 금요일은 진정한 의미의 하락장이 아니었다. 오히려 투자 자금이 로테이션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익률이 미미했던 종목들로 투자 자금이 건너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일주일간의 동향을 보시면요. 물론 이제 모멘텀이 떨어져 있는 종목이 더 많이 발견이 됩니다. 아까 비해서는 조금 더 빨간색이 많죠. 따라서 지금은 두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요. 현재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모멘텀이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이 있는 거고요. 플러스 거기에 따라서 테크주에 있던 종목들이 지금 가치주로 많이 이동을 했다. 조금 더 안전한 주식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S&P 500의 시장폭, 마켓 브레스를 보시면요. 현재 500대 기업 중에 50일 이평선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 있는 종목의 비율은 34.59%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모멘텀이 떨어져 있는 종목이 모멘텀이 좋은 종목보다는 더 많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다음에는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Fear and Greed 인덱스인데요. 생각보다 수치가 괜찮습니다. 32에 머물러 있거든요. 금요일 날 우리가 느꼈던 공포감은 굉장히 큰데 의외로 공포 탐욕 지수는 32니까 거의 움직이지 않았죠. 따라서 아직까지는 시장이 그렇게 패닉에 빠져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단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하는 트레이더들이 투자 자금을 옮겼음에 불과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가 가능한 거죠. 자, 이번에는 빅스 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 지수인데요. 이거 역시도 굉장히 낮죠. 18.68까지 올라가는데 그쳤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 주식시장이 공포감에 빠졌다 이렇게 느끼기 위해서는요. 빅스 지수가 22, 23, 24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따라서 아직까지는 줍줍하기에는 오히려 주가가 더 빠져야 된다.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내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음에는요. QQQ를 잠깐 보여드릴 텐데 QQQ를 들어온 이유는 뭐냐면요. 나스닥이 많이 빠졌죠. QQQ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잖아요. 따라서 QQQ의 모멘텀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나스닥 100의 모멘텀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툴입니다. 자, 여기에 모멘텀으로 들어오셔서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요. 자, 현재 QQQ 같은 경우는요. 10일 이평선 이하로 주가가 떨어졌고요. 50일 이평선 그리고 100일 이평선 이하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가가 굉장히 모멘텀을 많이 잃었다. 200일 이평선보다는 위에 형성이 되어 있지만 굉장히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렐러티브 스트렝스 인덱스를 보시면요. 현재 29.67까지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좀 과매도돼 있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가능하겠죠. 따라서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장주 중에 지난 한 주 동안 주가 흐름이 가장 좋았던 성장주 이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17.9% 급등한 주식이 있는데요. 바로 SQQQ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소개해드렸던 ETF죠. 따라서 QQQ의 3배짜리 레버리지 근데 반대로 이동하는 이러한 ETF가 지금 현재 모멘텀이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DJT,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가 플러스 11.6%, GCT, 기가 클라우드 테크놀로지가 플러스 9.26%로 세 번째로 좋은 모멘텀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번째로 C리미티드가 플러스 3.34, 스타벅스 플러스 3.17, 스냅 플러스 2.86, 그랩 플러스 1.20, 디어 플러스 0.77, IDCC가 플러스 0.08%로 유일하게 지난 한 주 동안 주가의 수익률이 플러스를 보인 성장주의 이름을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난 한 주 동안 주가가 가장 많이 빠진 성장주의 이름인데요. 퍼시픽 바이오가 무려 51%나 폭락을 했고요. 암홀딩즈가 마이너스 30.98, 버진 갤럭틱 마이너스 20.73,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마이너스 20.65, SMCI 마이너스 20.57, 사운드 하운드 AI 마이너스 18.95, 고릴라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15.83, 나비타스 마이너스 15.74, 차지포인트 마이너스 15.53, wolfspeed 마이너스 15.50, 펠로톤 마이너스 14.65, 솔라 엣지 마이너스 14.61로 가장 좋지 않은 주가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미준 탑13의 성적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안타깝게도 플러스를 보인 종목은 없는데요. 가장 위쪽에 비트코인이 그나마 선전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6만 6천까지 다시 올라왔는데요. 비트코인이 한때는 이제 5만 대까지 떨어졌다가 6만 대를 회복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커다란 뉴스 하나가 있었죠. 4월 20일 날 드디어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완료가 됐습니다. 따라서 반감기가 끝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종목은 뻘솔라입니다. 뻘솔라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플러스를 보이면서 한 주 동안 마이너스 4.08% 소폭으로 하락하는 데 그쳤는데요. 자, 이렇게 주가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웰스파고에서 뻘솔라를 매수 등급으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웰스파고는 펄솔라에 250달러의 목표 주가를 부여했는데요.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주가에서 약 43%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가가 잘 버틴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가 5.4% 떨어졌고요. 아마존이 마이너스 6.18, 인피니언 마이너스 6.96, 우버 마이너스 8.08, 팔란티어 마이너스 9.70, TSMC 마이너스 10.40, 벌팁 홀딩즈 마이너스 10.59,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12.86, 엔비디아 마이너스 13.59, 테슬라 마이너스 14.03, 마지막으로 SMCI가 20%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하락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예전에 물타기와 줍줍의 차이점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부정적인 의미인 물타기라는 것은요, 시장은 모두 상승하고 있는데 혼자 떨어지는 종목을 매수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장과 역행하는 그런 하락 종목을 매수하게 되면 굉장히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물타기는 좀 피하는 것이 좋고요. 반면 시장이 모두 함께 떨어지면서 피해를 입은 이런 종목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은요,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긍정적인 의미의 줍줍이 가능하다. 자, 지금처럼 주가가 모두 한꺼번에 떨어지면서 피해를 입은 태그주들을 줍줍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효과적인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한 가지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지금 주가가 한꺼번에 많이 떨어졌지만 아직까지 S&P 500 기준으로 5.5%에 불과합니다. 그 얘기는요. 향후에 뭐 한 5%에서 10%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조정장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평균적으로 한 13%에서 14%는 떨어지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매수를 한다 해도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것이 적절하다.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기사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5.5% 빠진 건 좋은데,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락이 있을지 아니면 지금부터는 반등할지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자, 미국 증시가 급락했다. 이번 하락이 10% 조정까지 갈 확률을 이번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는 랠리에서 지속적인 하락으로 단 한 번도 2% 이상 하락 없이 5개월 연속 상승했던 미국 증시가 이제 3주 연속으로 하락을 했고요. 지난주에는 드물게 S&P 500이 6일 연속 하락하고 장중 랠리도 5회 연속 실패하는 등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에서 하락한 모든 시장과 마찬가지로 현재 S&P 500의 5.5% 하락에는요, 예정된 일이었다 이런 변명도 있고요. 수많은 근접한 원인, 준비된 변명, 그럴듯한 커버 스토리가 수반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상승장, 랠리가 계속해서 진행될 때는 보이지 않던 게 떨어지면 굉장히 명확하게 느껴지거든요. 아, 이러이러해서 떨어졌다는 것이 굉장히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하죠. 상승장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착화된 인플레이션, 즉 CPI가 1월, 2월, 3월 연속으로 굉장히 높은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따라서 인내심 있는 연준의 테마, 이 얘기는요, 앞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높은 금리가 연속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좀 바꿔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요, 단 3주 만에 4.2%에서 4.6% 이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요, 상대적으로 주식의 밸류에이션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연방준비제도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은 트레이더들의 시간대 바깥으로 밀려났습니다. 바로 얼마 전만 해도 연초에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다가 그리고 나서 6월 달로 미뤄졌는데요. 이제는 6월도 어려워 보입니다. 연말 정도가 돼야 금리 인하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기대치가 계속 수정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야기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선거가 있는 해에는요, 4월부터 시작되는 전형적인 계절적인 역풍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선거가 없으면요 5월부터 좋지가 않죠. 그래서 5월에 떠나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5, 6, 7, 8, 9, 10 이렇게 6개월이요 보통은 수익률이 가장 저조한 그러한 달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잖아요. 미국의 대선이 11월 달에 있습니다. 따라서 10월까지 주가가 안 좋으면 아마도 대선에 좀 영향을 끼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4월부터 좋지 않고요. 이제 다가오는 미래에 한 9월, 10월, 11월은 좋게 반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야 이제 지금 현재 집권당이 다시 한번 대통령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정학적인 갈등이 또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시장 추세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기 나와 있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보통 전쟁에 대한 공포감은 굉장히 짧은 하락세를 만들고 끝나버린다. 많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3월 말에 정점을 찍은 5개월간의 28% 랠리,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그 얘기는요,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보니까 떨어지는 게 당연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멀게 했던 이런 여러 요인을 한번 확인해 봤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떨어진 건 괜찮은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반등이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반등이 된다면 언제부터 반등이 일어날 것인가, 이 문제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최근 고점 대비 8% 가까이 하락하면서 2021년 11월 고점 아래로 내려갔고요. 100일 평균을 하회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QQQ도 마찬가지죠. 100일 이평선 이하로 주가가 떨어져 버렸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추세가 좋지 않은 거죠. 그러한 과정에서 14일 상대 강도 지수, 우리가 Relative Strength Index라고 부르는 RSI인데요. 이 RSI가 과거 거래 저점 부근에서 볼 수 있었던 수준과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따라서 과매도 상태가 된 거죠. 자, 바로 여기인데요. 이 노란색이 RSI 지수인데 보통 RSI 지수가 여기까지 떨어지면 반등이 보통 일어나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RSI 지수만 보면 조만간 반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기대감이 올라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밖에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마켓 브레스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아까 보신 것처럼 현재 50일 이평선 이하로 떨어진 종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다가 풋 옵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하락에 베팅을 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빅스 지수 역시도 급등하고 있다. 물론 아직 20을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급등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극단은 언제나 더 극단적으로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RSI 지수가 30 이하로 떨어졌다 해서 그냥 무작정 줍줍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심각한 청산형 매도는요. 과매도 수치에서 시작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를 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주식을 던질 가능성도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자, 거기에 매번 맞는 것은 없으며 과매도 지표가 항상 적시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그 얘기는요. RSI 지수 하나만 보고 주식을 사면 안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게다가 트레이더들의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가 조심스러워지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심리 지표는요. 과도한 강세에서 벗어나고 있을 뿐 아직까지는 노골적으로 공포 모드에 진입한 것은 아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Fear and Greed 인덱스가 30일, 32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거기에 빅스 지수도 아직 20을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극심한 공포가 찾아와야 보통 바닥이잖아요. 아직 바닥이 멀었다.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이제는 역사적인 추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늘려서 장기간 과거의 통계를 살펴보면요. 전체 5% 시장 하락세 중에 약 40%가 전체 10% 조정으로 심화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시장이 5% 이상 떨어졌을 때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5% 이상 떨어지고 반등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추가적으로 5% 이상 더 떨어지면서 조정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조정까지 들어갈 확률은 40%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314 리서치 공동 설립자 워렌 파이스의 의견에 따르면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만 따로 띄어서 우리가 통계적인 이런 수치를 살펴보면요. 5% 하락 매수 확률은 개선되었다. 이 얘기는요. 5% 이상 떨어졌을 때 줍줍하면 보통 좋은 결과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09년부터 2021년까지 가장 최근의 주식시장의 역사만 따로 띄어서 통계를 분석해 보니까요. 5% 하락장에서 매수하는 것은 일관되게 좋은 결과를 이끌었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5% 하락한 이후에 3개월 이내 시장은 최고치를 회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10% 조정으로 이어진 경우는 35%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금 최근에 2009년에서 2021년까지의 역사만 우리가 좀 믿고 행동을 취하게 되면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떨어질 확률은 35%밖에 되지 않고요. 지금부터 3개월 이내 보통 최고치를 회복할 확률이 65%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스라는 전문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22년 이후 패턴이 바뀔 수 있다. 왜냐면요, 국채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연준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주가 하락 시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완충 역할을 하는 이전 패턴과는 달리, 따라서 35%의 확률밖에 되지 않았죠. 조정으로 이어질 확률이. 그리고 65%는요, 5% 떨어진 다음에 반등을 했는데, 그때는 보통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요, 조금 이와는 다른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금리 인하를 맞이할 가능성이 점점 좁아지고 있잖아요. 물론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6월달, 7월달, 8월달 금리 인하가 없다면요, 국채 수익률이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 아니면 지금 수준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과거의 역사에서는 보통 지금부터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지만 의외로 주가가 10% 이상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에는 기술적인 분석입니다. S&P 500 고점인 5254에서 만약에 10% 정도 조정이 발생하게 되면요, S&P 500 지수는 2022년 초에 전고점인 4800 아래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자, 그 얘기는요, 긍정적으로 얘기했을 때 10% 조정이 발생될 가능성이 적다는 거죠. 왜냐하면 4800 아래로 떨어져야만 10% 이상 조정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4800은 전고점이었습니다. 전고점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단단한 지지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만약에 지금 현재 주가가 4967인데요. 4800까지 떨어지면 약 3.3% 정도 추가적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3% 이상 떨어지면 아마도 굉장히 탄탄한 지지선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실제로 2013년 S&P 500 지수는요, 5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몇 달 만에 다시 급락했는데요. 그때 이제 이전 최고치를 잠시 테스트한 이후에 다시 상승을 재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역사가 반복된다면 이번에도 4,800까지 아마 떨어지고 그때부터 반등을 다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처럼 주가가 하락하면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현재의 펀더멘탈을 평가하고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전 시점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유용하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주가는 2월 22일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익 전망치 상승으로 인해서 주가 수익 비율, 즉 PER 같은 경우는 몇 포인트 더 낮아졌거든요. 2월 달에는 그때 31.5배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29배까지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예전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펀더멘탈은 오히려 강화됐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시장을 전체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S&P 500의 선도지수 포워드 PER은요, 한 달 전 21배에서 이제는 20배까지 하락했다. 따라서 펀더멘탈이 오히려 좋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느 때보다 동일 가중 지수가 눈에 띄게 할인된 상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equal weight S&P 500라고 부르는 거죠. 500대 기업을 시가총액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비중을 매기는 이러한 형태의 지수를 얘기하는데요. 그걸 기준으로 하면 지금 배수가 굉장히 낮게 떨어졌다. 역사적인 평균보다도 아래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주가가 떨어지면서 펀더멘탈은 오히려 좋아졌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지금 현재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달해드렸던 정보를 좀 종합해서 요약을 해보면요. 지금 현재 3주 연속 미국 증시가 하락 추세를 만들어내면서 현재 QQQ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RSI 지수가 3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과매도 상태에 빠졌다. 조만간 기술적으로 반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6일 연속으로 S&P 500이 마이너스를 보일 만큼 모멘텀이 많이 떨어져 있고요. 시장뿐만 아니죠. 여러 가지 테크 종목들의 모멘텀이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모멘텀이라는 것은요, 보통 이벤트를 통해서 반전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무적인 부분은요. 이번 주에는 미국 증시의 패턴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카탈리스트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러한 이벤트에서 좋지 않은 악재가 발생하면 추가적으로 미국 증시가 폭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쪽으로 가든지 굉장히 급격한 변동성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이 이번 주 미국 증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부터는요. 2024년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어떠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지 미국 증시의 이번 주 하이라이트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월요일 4월 22일은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이벤트는 준비되어 있지 않고요. WTI 원유 5월에 선물이 만기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원유 가격이 조금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암호화폐 업계는 두바이에서 3일간 열리는 월드 블록체인 서밋에 주목할 것이다. 자, 지금 반감기가 주말 동안 완료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추가적으로 급락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따라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가질 만한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요일부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닝 실적 발표를 보시면 테슬라가 드디어 어닝을 발표하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지난 분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어닝 결과 그리고 가이던스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발표되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주가가 떨어지는 계기가 마련이 됐잖아요. 따라서 가장 먼저 어닝을 발표하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어닝 결과도 주주가 아니더라도 한 번쯤 관심을 기울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너럴 모터스 GM의 어닝 결과도 발표가 됩니다. 자, 그리고 화요일 아침 9시 45분에는 중요한 지표 하나가 발표가 되는데요. S&P 글로벌이 최신 미국 PMI 복합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지수를 발표합니다. PMI는 퍼체싱 매니저 인덱스의 약자죠. 자, 여기 보시면 플래시 보고서라고 나와 있잖아요. 원래 PMI 지수는 월 말에 발표가 되는데요. 플래시 보고서는 완전히 최종 결과는 아니지만 전체 보고하는 기업들 중에 한 70%에서 80%의 결과를 취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미국 기업들이 어떠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지, 미국 기업들이 바라보는 전망은 어떤지 이번 PMI 플래시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인사이트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요. 화요일 오후 5시에 개최가 됩니다. 뉴욕 시간 기준이고요. 테슬라가 드디어 실적 컨퍼런스 콜을 개최할 예정에 있거든요. 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질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연간 배송 전망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배송량이 떨어질 것인가, 180만 대 이하로 떨어질 것인가,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가격 책정입니다. 계속해서 테슬라가 가격을 내리고 있잖아요. 따라서 마진이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는데 언제쯤 마진을 올릴 수 있는가, 가격을 떨어뜨리는 이유는 뭔가 구체적으로 좀 밝혀야 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 8월에 열리는 로보택시 이벤트에 대한 추가 정보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가장 커다란 희망은 바로 로보택시 그리고 자율주행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냥 8월 8일 날 출시할 것이다, 공개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언제쯤 도로 위를 달릴 수 있고 언제쯤 로보택시를 통해서 우리가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제시돼야 된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애널리스트들은 일론 머스크한테 대중시장용 모델2 출시 현황에 대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왜냐하면 모델2가 취소됐다라는 보도 내용이 있었잖아요. 따라서 로이터 통신은 모델2가 취소됐다고 얘기하고 일론 머스크는 그렇지 않다,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 어닝콜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테슬라의 옵션 거래 현황에 따르면요, 이번 어닝 보고서 발표 이후에 주가가 10% 정도 변동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10% 이상 올라갈 수도 있고 10% 이상 급락할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일론 머스크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요일도 중요합니다. 어닝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메타 플랫폼즈가 드디어 어닝을 발표하고요. IBM 그리고 포드 자동차가 어닝을 발표합니다. 메타 플랫폼즈 역시 하나의 인공지능 수혜주잖아요. 따라서 메타의 실적이 굉장히 좋다면 다른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가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4월 25일 목요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요일 날은 메타가 어닝을 발표했고요. 목요일 날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이 어닝을 발표합니다.
지난 분기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알파벳이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급락을 했잖아요. 굉장히 기대가 높은데 이런 기대치를 만족할 수 있는 훌륭한 어닝 실적 그리고 가이던스가 제시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캐터필러 역시도 어닝을 발표하고요. 자, 그리고 목요일 날은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 하나가 발표가 되는데요. 바로 미국의 국내 총생산입니다. GDP죠. 8시 반에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2024년 1분기에 대한 사전 추정치다. 자,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미국의 GDP는요, 총 3번에 걸쳐서 발표가 됩니다. 이번에 발표되는 것은 첫 번째 추정치다. 따라서 앞으로 2번 정도 수정될 여지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미국 경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자, 금요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면요, 아침 8시 30분에 3월 달에 대한 근원 PCE 물가 보고서가 발표가 되거든요. 자, 지금까지 CPI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연준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물가 지수는 PCE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에너지라든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PCE가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경제학자들은요, 이 지수가 2월 달에 2.8%, 1월 달에 2.9%에 비해서 2.7%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준의 목표는 2.0이지만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2.7 아니면 2.7보다 조금만 떨어지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전월 대비 0.3% 상승하면서 2월의 속도와 인치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월 대비해서는 0.3 이상으로 올라가면 안 되고요. 작년 대비해서는 2.7 이상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전 10시에는 미시간 대학교에서 소비자 심리 관련된 최신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수치도 발표를 하거든요. 따라서 이번 주 한 주 동안 정말 여러 가지의 카탈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탈리스트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죠.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더 악화되는가 아니면 시장 분위기가 개선되면서 주가가 반등을 시작할 것인가는 이번 주에 발표되는 여러 가지 보고서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내용은 테슬라 관련된 소식이고요. 주말 동안 크고 작은 테슬라 관련된 뉴스가 있었는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시간 관계상 헤드라인 그리고 요약만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테슬라 관련된 첫 번째 뉴스는요. 테슬라가 미국 쪽에서 모델 Y, 모델 X, 모델 S 모두 $2,000씩 가격을 인하한다라는 좋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모델 Y 기본형 가격을 42,990까지 낮춰서 하나로는 5,900만 원이고요. 장거리 및 퍼포먼스 가격을 각각 47,990달러, 즉 6,600만 원, 그리고 7,070만 원까지 책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모델 S 같은 경우는 기본 버전이 이제 72,990이니까 1억 원까지 떨어졌고요. 마지막으로 모델 X의 기본 버전은 현재 77,990달러, 따라서 1억 700만 원까지 하향 조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테슬라 북미는요, X의 게시물을 통해서 4월 30일부터 모든 시장에서 추천 프로그램 혜택을 종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추천 프로그램, 레퍼런스 프로그램은요, 신규 구매자가 기존 고객의 추천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할인 툴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테슬라가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세일즈 전략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는 레퍼런스 프로그램이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주말 동안 보도된 테슬라 관련된 두 번째 뉴스는요, 역시 가격 하락에 대한 소식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미국에서 자동차의 가격을 하락시켰다, 이러한 첫 번째 뉴스가 있었는데요. 두 번째 뉴스에서는 일단 중국 그리고 유럽에서도 전기차의 가격을 하락시킨다, 이런 소식이었고요. 더더욱 중요한 부분은 FSD 소프트웨어의 가격도 역시 내렸습니다. 자, 여기 잠깐 읽어보시면요. 테슬라는 판매 부진과 재고 과잉으로 인해서 주말 동안 중국, 유럽, 미국 전역에서 모델 가격을 인하했다. 그리고 또한 토요일 밤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이 회사는 미국에서 FSD 또는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부르는 운전자 지원 소프트웨어의 가격을요, 3분의 1 수준인 8,000달러까지 인하했습니다. 원래 가격은 12,000이었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많은 수준으로 자율주행 FSD의 가격을 조절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얘기는요, 이제 FSD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번 뉴스는요, 테슬라의 세미 트럭에
대한 공급 이슈인데요. 일단 배경을 설명드리면요. 테슬라의 세미 트럭의 주요 고객, 첫 번째 고객이 펩시코였죠. 자, 그런데 펩시코는요, 2017년에 테슬라 세미 100대에 대한 초기 지불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100대 모두 이제 조만간 딜리버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식음료 제조업체와 이 거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한 임원에 따르면요, 펩시코는 이달 현재 테슬라가 약소한 100대의 전기 트럭 중에 36대만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나머지는 아직까지 딜리버리가 되지 못한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세미 트럭의 공급에 이슈가 생겼다, 문제가 생겼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정적인 뉴스였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뉴스는 긍정적인 소식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기를 테슬라의 완전자율 주행이 드디어 중국에 진출할 것이다 라는 놀라운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는 토요일 날 이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가 조만간 중국 고객에게 완전 자율주행 FSD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머스크는 조만간 가능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썼고요. 테슬라가 FSD를 중국에서 언제 출시할 거냐, 이러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X 게시물에 답변을 주면서 이러한 정보를 유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머스크가 이끄는 이 전기자동차 제조업체는 4년 전에 FSD를 출시했지만 고객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직 중국에서 이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미국을 넘어서 중국에서도 드디어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판매가 개시될 것이다.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주말 동안 전달이 됐습니다. 4월 22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의 투자 활동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 자금을 지키는데 작은아마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고요. 또한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 자금 지키기 위해서 미준 올인원 멤버십 가입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점점 더 많은 분들께서 조인을 해주시면서 미준 멤버십의 파워도 커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제가 점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멤버십에 쏟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많은 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